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현재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혁명과 쿠데타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쿠데타하고 혁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쿠데타는 실패한 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고 성공한 걸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현재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혁명을 쿠데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혁명과 쿠데타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승리하면 혁명이라 부르고 하지만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4.19처럼 민주화 운동도 성공하면 혁명인가요? 예, 예를 들면 4.19, 3.1절 그런데 총칼 없이 맨손으로 운동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 4.19는 맨손으로 싸웠어요. 맨손으로 성공했을 때 민주화 시민 혁명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4.19는 민주화 시민 혁명 운동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은 실패를 했어요. 독립을 부르짖었지만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3.1절을 3.1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지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하지만 5.18은 얘기가 달라요. 5.18처럼 시민이 무기를 확보하고 주변 부대를 총칼로 탈환하여 군과 동등한 무기를 갖고 승리하면 이건 시민혁명이라고 해야 돼요. 시민혁명이라고 해야지 이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총칼을 들으면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맨손 금보다 약하게 손이나 몽둥이는 시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도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M16을 들고 장갑차를 대고 그 다음에 경찰을 무력화시키고 군을 무력화시킨 5.18은 시민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민주화 운동도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5.18 강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앞으로는 군부 항쟁 운동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5.18은 정의를 내릴 때 광주 시민 군부 항쟁 운동이에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5.18은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반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8은 정확하게 광주 시민 군부 항쟁 반란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만 이 역사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혁명과 쿠데타와 그 다음에 항쟁운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런 거고 그들이 바로 박정희를 죽이려고 전두환이를 죽이려고 자기네들이 학계적 정의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부르나요? 안타깝게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 지식인들, 그 당시 정치인들, 박정희를 깎아내려야 성공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쿠데타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김영삼 정부까지도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정부서부터 갑자기 쿠데타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더 노골적으로 혁명을 쿠데타라고 해요. 항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것은 혁명이고 실패한 건 쿠데타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총을 들고 군과 1대1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게 되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군부 항쟁 운동이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서 승리하면 군부 항쟁 혁명 운동이라고 하고 실패하면 군부 항쟁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명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5.16 혁명을 일으키셨나요? 그때 당시 5.16 혁명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5.16 때는 보릿고개라는 거죠. 5.16 때는 이제 5월 16일이 이제 곧 다가오죠. 지금 보리가 추수하기 시작했죠. 그럼 추수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어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사람은 피자 먹고 치킨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조차를 먹을 수가 없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빵도 없었고 밀가루도 없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쫄쫄쫄 굶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보리가 항시 70% 익어 갈 쯤이 5.16이 들어왔다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까지 갔을 때. 그리고
곳간에는 음식이 거의 다 떨어져요. 옛날에는 아셔야 되지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님네 집에서 봤지만 12칸을 놔요. 가족 수에 맞게. 가족이 많으면 넓게 판을. 이게 한 판이에요. 한 판. 한 판을 12칸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꽉 채워요. 채우고 먹고 할 때마다 한 달 분량이 이거 빼는 겨. 빼면 한 달 분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면 보릿고개 때는 딱 한 칸 남을 때예요. 이제 이 한 칸으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한 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소금을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아니면은 쌀가루 좀 빵군 걸 같이 넣고 푹 끓여서 죽으로 먹었던 시대예요. 그때가 얼마나 비참해요.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는 알아야지만 온 국토가 6.25 전쟁을 통해서 허민둥산이었어요. 비만 내리면 물로 인해서 흙이 깎여 내려와서 다 잠겨버려요. 수해가 일어나요. 농사를 질만 하면 비가 또 엄청 내려갖고 또 수해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수해가 별로 안 나죠. 왜? 산에 나무가 잔뜩 있으니까요. 근데 저렇게 산에 나무가 잔뜩 있었던 시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40년 전에는 다 대다수가 다 민둥산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5.16 시절에 그렇게 못 살았나요? 5.16 전에는 6.25 3년 전쟁 때문에 국토강산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산에는 나무가 없고 비가 내리면 산사태로 도시는 숨을 대고 그 다음에 논이 물에 잠기는 수해가 매년 반복됐어요. 거기에다가 넓은 평야를 가진 전라도 사람들은 보릿고개도 노력만 하면 쌀밥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전라도 거지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쌀밥을 먹는 거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산이 많은 경상도, 강원도, 충청북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5.16 때. 그때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부모를 산에다 버려요. 그걸 고려장까지 실제적으로 5.16 때 있었다는 거죠. 안 믿기죠? 실제 그 보릿고개 전 6.25가 끝난 다음에 실제 대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세천에 부모를 버린 자리가 있고 그 증인들이 있고 아직도 증거가 있어요. 5.16 보릿고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그거 아세요? 5.16 전에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인육을 먹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굶주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50세 정도면 방송에서 수해의원금을 모아 전달했고 한 50세 정도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년 장마가 지나면 수해의원금을 걷었어요. 심지어는 학생들은 신문지, 폐지, 병,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가져가야 돼요. 저 초등학교 때 맨날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는 안 했는데 초등학교까지 제가 맨날 신문지하고 병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걸 팔면 수해의원금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돕고 이랬었거든요. 5.16 일어나는 주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5.16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릿고개를 해결하셨나요? 이때 보면 미국에서 한국에 지원되는 밀가루가 있었어요. 지금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에 엄청나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6.25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지 국가고 상거지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거지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지금 베트남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태국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5.16 전에 태국에 밀양을 해서 몰래 일하고 돈 벌어서 한국에다 보내줬어요. 지금 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5.16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보릿고개를 이겨나가야 되는 대안으로 그때 보면 미국에서 매년 밀가루가 6만 톤 정도가 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밀가루가 있었어요. 그걸 미국 몰래 뒷구녕으로 차관으로 들여와요. 그 밀가루 총 12만 톤이에요. 그 12만 톤을 국민들에게 뿌렸고 국민들은 처음으로 수제비 국수를 끓여 먹었고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3천만이었고 3천만 국민들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5.16을 보릿고개 혁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릿고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지금 거의 90대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16이 보릿고개 혁명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 대통령이었다는 거.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2022년에 나이 먹은 자들이 후손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90세 어른들한테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10년만 지면 정신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고 가물가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12만 톤의 밀가루를 어떻게 나눠줬나요? 첫째 12만 톤 밀가루를 나눠줄 때 그때 기가 막힌 게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나눠줬지만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그냥 안 나눠줘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한 가구 1인 1명씩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한다던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때부터 나눠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조건 밀가루를 배급받기 위해서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하고 받아가고 이랬어요.